때문에 제가 응해드려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님의 제안을 받고 깊게 고민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그 길에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비 오는 장면이 좀 길게 편집이 됐습니다만 어쨌건 자, 김종인 대통령이 어제 폭탄 하나를 터뜨렸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어제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영입한 인사들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 알아서 출마하고 알아서 당선되라.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방원순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협의회와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번엔 설전은 없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얘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천 차장, 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뭐 폭탄 떨어진 거 맞나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사실 어제 만찬을 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는 네. 우리 보고 어떻게 뭐 험지에 나가라는 건지 비례대표를 주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별로 얘기를 안 하고 분위기가 좀 썰렁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오늘 저희가 다시 이제 기자들이 전화를 해서 네. 다시 취재를 하니까 네. 이 입단속이 내려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분위기 괜찮았다 이렇게 좀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일단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혹시 26명의 영입 인사들한테 네. 공천 주겠다. 이제 공천이라는 의미는 이제 지역구 공천, 지역구 출마도 있을 것이고 비례대표 얘기도 그렇죠. 있을 겁니다. 약속을 했었냐? 했더니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네. 알아서 나가고, 알아서 고르고, 알아서 살아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네. 어제 그렇게 좀 썰렁했다. 이런 전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김종인 대표 어떻게 선거를 치를지 뭐 굉장히 단호한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일단 26명의 영입 인사들 본인들이 직접 지역구를 결정하라. 그래 좀 고맙겠다. 그리고 선호한 지역이 있으면 가서 먼저 뛰고 있어라. 자, 고용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수석 논설위원 지내시고 이제 상무까지 지내셨던 오랜 언론인이신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통 덕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대표는 스타일이 전혀 다르군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천 약속했느냐. 그분들이 영입을 할 때 네. 자원봉사로 하러 들어온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표로서 왜 그분들을 영입했는지 그분들도 들어올 때 네. 지역구 아니면 적어도 비례대표는 공천을 받을 걸로 하고 들어왔는데 네. 김종인 대표가 그걸 확인했다는 것은 네. 그 내용을 김종인 대표께서 모를 리가 없는데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한테 네. 그분들 다 공천 줄 수 없다. 그걸 통보한 거라고 보고요. 첫째는 네. 김종인 대표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적 접근을 한 것이죠. 네. 그 23명인가 그 사람들 경쟁력 있는 사람만 지역에 보내서도 당선될 사람만 공천을 주고 비례대표에서도 감이 되는 사람들만 주겠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네.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은 운동권 체질, 네. 운동권 정치를 없애야 한다. 네. 또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마련해야겠다. 이게 본인이 들어오면서 한 얘기는 그 뭐냐? 지금과 같은 운동권 체질의 사람들을 물갈이를 좀 해야겠다. 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네. 다소 친문색이라든가 문재인 대표에 대한 견제의 카드도 있고 그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로서는 네. 자기식의 네. 김종인식 공천을 하겠다는 뜻으로 익혀집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 양향대 전 삼성전자 상무입니다. 자, 여자 상고를 졸업한 후에 고졸 입사 후에 상무까지 오른 삼성전자 내 아주 신화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여성 변호사님 서울의 동작 을에 출마해서 나경원 의원과 붙으라는 제안을 또 받았다는 건데 이런 그 김종인 대표의 생각과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조치 같네요. 사실 그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그 양양자 상무를 지금 광주에 본래 처음에 광주에서 내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험지가 전혀 아니죠.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꼭 까마 태워주려고 당신들 영입한 거 아니다.
당신들 경쟁력이 있으면은 네. 스스로 나가서 그 경쟁력을 보여봐라. 지금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네. 문재인 대표가 있죠. 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약속 안 하면 이분들이 특히 조홍천 비서관 네. 같은 경우에 원리가 만무하죠. 무슨 이념이 같아서 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전에 약속하고 왔는데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그랬는데 김종인 대표가 이 네. 당 체질을 변경시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이 힘을 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김종인 그 대표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양형자 상무도 네. 당신 그 진짜 험지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가서 살아 돌아오라 이 말이죠, 스스로. 자, 그런데 지금 운동권 체제를 없애겠다는 얘기도 있고 험지로 나가라. 그리고 동작을도 어떻게 했냐는 제안을 받았다는 건데 사실 동작을 2년 전 재보궐선거 생각하면 허동준, 그러니까 전대협 출신이니까 학생운동을 했던 허동준 당협위원장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 여러 차례 저기 나가려고 했다가 전략공천에 희생이 돼서 번번이 출마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네. 저기에 지금 또 몇 년을 갈고 닦아 있는데 또 갑자기 양양자 상무를 넣어서 경선을 돌리면 그 경선 과정에 잡음이 없겠습니까? 또 허동준 위원장이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에 되면 네. 양양자 상무는 당내 경선에 떨어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니 그러면 어디 지역구를 딱 찍어주고 거기에 전략공천을 할 테니 거기로 나가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네. 가서 일단 원하는 데 가서 뛰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분들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도 꽃가마 태워주고 비단길 이렇게 열어주리라고 생각하고 정치판에 들어왔다 한다면 그건 네.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네. 들어오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각오하고 정치권에 들었어야지 네.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비례대표라든가 지역구에 주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십 년, 몇 년씩 이렇게 갈고 닦은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그분들을 그냥 위에서 내려꽂는다는 것도 또 정당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자, 일단 동작을 저희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양양자 전 상무가 동작을 경선을 통과하게 된다면 자, 나경원 의원과 빅매치가 성사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김종인식 공천의 그 흐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인 대표가 역시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 이제 안보와 경제 이슈, 경제 민주화도 있지만 다양한 우클릭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책임은 좀 물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군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몰랐고 최근에 와서 그걸 갖다가 확인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밖에 추론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소위 그 안보 라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다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입증하는 것밖에 외교 안보를 갖다가 라인을 교체하시는 그러한 용단을 갖다가 내려주시길 갖다가 바랍니다. 예,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제 개성공단 폐쇄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는 싹 빠진 채 일단 모르고 당했으니 책임자는 처벌해야 된다. 교체하라. 그런 주문을 내놨군요. 자, 이동욱 차장, 이제 정책사회부 차장으로 가신 이후에 오랜만에 좀 나와주셨는데 저렇게 인사 교체 요구하는 것 대통령이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뭐 과거의 전례로 볼 때는 저런 요구가 나왔을 때 단 한 번도 제때 들어준 적이 없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의 요구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했다기보다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과거에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을 향해서 문제점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점을 아주 확실하게 표현한 그런 의사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도 그렇고 왼쪽에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개성공단, 북한 관련해서 혼재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개성공단 폐쇄 잘 못됐다. 그 기업 얼마든지 우리 기업들이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직접 나섰군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입은 옷이 지난 월요일 날 개성공단 상회에 가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에서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저 말씀은 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는지 대통령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일단 떠나서 문이 닫혔으니 기업들이 어렵다, 돕고 싶다는
접근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은 돌아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건데요. 14일 날 김종인 대표와 함께 이 서울에 있는 개성 상회를 직접 가서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오늘 화면에 나왔던 거랑 같은 목도리였죠. 저걸 현장에서 구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에 5개나 이 개성상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올 들어서 한 30개로 확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성공단 폐쇄가 되면서 당연히 저 개성상회 역시 아주 정말 직격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개성공단에서 만든 옷을 손수 구입하고 그것을 입고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개성공단의 필요성, 당위성을 아주 몸으로 표현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박영선 의원, 김종인 비대위 대표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도 개성공단과 관련된 정부 정책엔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를 방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비슷한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아픔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뭐 저도 하나 사볼게요. 어떤 걸 팔아드리면 될까? 네. 날씨 차가우니까 겨울 니트가 좋지 않겠어요? 니트가 여기 따뜻해 보이고 그런데. 네네. 편의점이 우리 기자들 다 34 입으시죠. 32. 이거 입고 일요일 날 어디 가야 돼? 나가야 돼. 그래, 요것도 같이. 아, 목도리 이렇게 컬러풀한 거는 처음 보는데요? 총 20만 3천 원. 아, 오늘 제일 너무 했었네. 자, 그러니까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인들이 저렇게 개성공단에서 나온 상품을 파는 상회에 찾아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사실은 한 55%대 35 정도로 높은 상황이고 또 네. 당내에서도 그 찬반이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은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네.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저런 것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네. 개성공단의 폐쇄의 부당성이랄까 그런 네. 것에 대해서 간접적인 의사표명인 동시에 또 개성공단이 폐쇄에 따라서 네. 124개나 되는 기업, 그와 관련된 정보만도 12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야당 측 입장에서 보면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네. 배려를 하고 있고 또 개성공단으로 폐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고통을 같이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라고 봐야죠. 네. 예,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분명히 그 선출직 아주 유력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요. 자신의 말 한마디 그리고 어디에 찾아갔느냐 그 하나가 큰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을 살리자는 저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까지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위협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00만 서울 시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이제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오후 3시부터 행사가 열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설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떨까 했는데 많이 웃고 계시네요. 이제 많이 웃고 있고 오늘은 그 무상급식이나 이 복지에 대한 얘기는 없이요. 네. 서울시장 잘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민 잘 챙겨달라. 운동화 요즘에도 공무원들한테 나눠주냐 열심히 일하라고 네. 이런 덕담들만 주고받아서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요새 기분 참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괴롭히던 분들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아마 아들 박주신 씨 관련된 것도 있고 자신의 저격수로 나왔던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것도 있는데 직접 글을 썼군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그 트위터에 한 트위터 다른 이제 추종자가 강용석 씨는 그냥 둘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올렸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법정에 세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용서는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박원순 시장 이제 대학권에서는 그 개성공단 폐쇄 출발점보다는 어쨌건 기업의 아픔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시민들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